총 8가지 게임을 실제 플레이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장제품에서 딴뜨공 트리비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이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재들만 알 수 있을 법한 UMPC가 그것인데요. 울트라 모바일 PC의 약자인 UMPC는 손바닥에 들어갈 만한 작은 사이즈의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약 14년 전인 2006년 다양한 제조사에서 UMPC가 출시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 거기에 무거운 중량, 그리고 짧은 사용 시간, 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결국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그랬던 UMPC가 2021년 저전력 모바일 프로세서와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14년 전과 완전히 다른 성능을 보이고 있는 이번 제품, 거기에 게이밍 스틱을 추가해 마치 휴대용 게임기처럼 활용도 가능한데요. 과연 2021년형 최신 UMPC GPD Win3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게임이 돌아가기는 돌아갈까요? 그리고 마치 PC처럼 사용이 가능하긴 할까요? 손바닥만한 컴퓨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국내 폰샵에서 사전 예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UMPC GPD Win3가 그것입니다. 사이즈는 198mm, 92mm, 두께는 27mm에 중량은 560g으로 상당히 컴팩트하게 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치 닌텐도 위처럼 PC가 아닌 게임기에 더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2006년에 소니에서 출시한 바이오 UMPC와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처럼 디스플레이를 위로 올려 숨겨진 키보드 자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식은 동일하지만 스펙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능을 기대해 볼 만한 이번 제품, 일단 디스플레이 성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UMPC는 5.5인치 사이즈 1280x720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정전식 터치는 당연히 지원될 뿐만 아니라 색역 또한 NTSC 84%로 준수한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약 400니트로 상대적으로 밝았습니다. 이 정도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시청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사운드는 휴대용 디바이스인 만큼 중저음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일반 게임이나 영상을 보기에는 적당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볼륨 크기는 크지만 약간 노이즈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UMPC로 과연 게임이 돌아가기는 돌아갈까요? 성능 테스트를 하기 앞서 제품의 버튼 구성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좌우 스틱 구조로 된 컨트롤러가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좌측에는 십자 버튼, 하단에는 셀렉터와 스타트 버튼, 그리고 우측에는 4개 입력 버튼과 함께 지문인식 센서 그리고 X 버튼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R1, R2, L1, L2 버튼은 물론 후면 그립부에 추가 버튼이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플스나 액박 패드와 비교해봐도 버튼 구성은 손색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버튼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게임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터치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한글 가기는 참고로 옵션이라는 점은 구매 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이번 제품의 실제 스펙과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갤럭시북 프로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 G7이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무려 DDR4 4267MHz를 지원하는 16GB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됐는데요.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네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총 5회에 걸쳐 해봤습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는 멀티코어 5433점, 싱글코어는 1516점, 평균 점수는 멀티코어 5359점, 싱글코어는 1480점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UMPC가 아닌 15.6인치 대화면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멀티 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성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번 PC의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인텔의 최신 내장 그래픽 카드인 아이리스 Xe와 함께 16GB 램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댑터 연결 후 배터리 성능을 최고 기준과 어댑터 없이 배터리 성능 향상 모드로
다이렉트X 11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총점 4941점, 그래픽 스코어는 5385점, 자체 배터리만으로 테스트해본 결과는 총점 4734점, 그래픽 성능은 5140점이 나왔습니다. 어댑터 연결 유무 및 배터리 성능 모드에 따라 5% 내외 성능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다이렉트X 12 기반의 그래픽 카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파이를 돌려봤습니다. 어댑터 연결 상태에서는 총점 1791점, 그래픽 점수는 1623점, 자체 배터리 내에서 돌린 결과는 총점 1143점, 그래픽 점수는 1010점을 보였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보다 다이렉트X 12 기반에서 어댑터 연결 유무 및 배터리 성능 모드 차이에 따라 약 35% 정도의 그래픽 성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 점수라면 사실 HD 해상도와 일부 옵션 타협만 한다면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총 8가지 게임을 실제 플레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4를 보통 옵션 벤치마크로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평균 40프레임, 최소 31프레임, 최대 5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도 큰 불편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를 높음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최소 36, 평균 107프레임, 최대 162프레임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오버워치는 높음 옵션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낮은 옵션 산옥맵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최소 11프레임, 평균 60프레임, 최대 12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CPU의 점유율도 높지 않고 온도 역시 70도 내로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배그도 즐길만 했는데요. 네 번째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2를 이미지 품질 70%에서 미션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최소 3프레임, 평균 100프레임, 최대 156프레임으로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미션에 따라 프레임 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게임을 즐길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철권 7을 높음 옵션에서 실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최소 16프레임, 평균 59프레임, 최대 221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역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스트 아크를 최상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최소 9프레임, 평균 52프레임, 최대 82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모바일 디바이스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게임을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옵션을 낮춘다면 좀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는 데빌 메이 크라이 5를 기본 설정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최소 27프레임, 평균 52프레임, 최대 112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플스4 게임으로 유명한 데빌 메이 크라이 5도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 역시 돌려봤습니다.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최소 14프레임, 평균 21프레임, 최대 39프레임으로 낮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게임이 고사양인 만큼 UMPC에서 즐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는데요. 총 8가지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본 결과 2021년에는 정말 쓸만한 UMPC가 나왔다는 걸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 UMPC는 에뮬레이터 게임 정도나 플레이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스팀이나 배틀넷 등을 통해 정식 PC 버전의 게임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수준에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 성능 모드를 낮춘다면 프레임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못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제품은 기본 NVMe SSD 1T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쓰기 1948, 읽기는 1897MB/s로 준수한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스펙만 놓고 보면 갤럭시북 프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배터리는 395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요. 거기에 20V PD 충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충전까지 가능했는데요. 실제 고사양 게임을 어댑터 없이 플레이해본 결과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어시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TDP 전력을 낮출 경우 사용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릴 수는 있었습니다. TDP 전력을 14W까지 낮출 경우 그래픽 성능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 3749점으로 30% 정도 성능이 낮아졌습니다. 가벼운 게임을 즐긴다면 이런 식으로 TDP 값을 변경해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포트 구성에 있었습니다. 하단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가 하나, 상단에는 USB 3.2 Gen2를 지원하는 Type-A 포트, 그리고 3.5mm 이어폰 포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썬더볼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eGPU 사용을 통한 성능 확장은 가능하지만 만약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독을 사용할 경우 썬더볼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손바닥만한 UMPC의 다양한 포트 구성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상단과 하단 하나씩밖에 없는 USB 포트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추가 옵션의 멀티독을 사용하면 썬더볼트 사용은 못하더라도 모니터에 연결해 일반 PC처럼 사용은 가능했습니다. 휴대할 때는 고성능 게임기, 하지만 집에서는 멀티독을 연결해 일반 PC처럼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자, 오늘은 2021년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쓸만해진 UMPC GPD Win 3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i5 모델 약 119만원, 그리고 i7 모델 기준 139만원에 사전 예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번 제품을 구매한다면 멀티독은 필수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UMPC 자체에 포커스를 뒀다면 다음에는 이와 같이 멀티독을 사용해 실제 FHD 해상도의 모니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eGPU를 연결했을 경우 게임은 어느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휴대할 땐 손바닥만한 고사양 게임기에서 집에서는 실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UMPC,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하루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출발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렵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퐁듀 주 내리는 말방규.